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공갈 협박 피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두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유명 스포츠 스타입니다. 이런 유명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 공갈 피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유명인의 전형적인 범죄 피해 구조에 좀 들어가는 이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성이 사실은 손 선수에게 협박을 해서 3억 원을 받아냅니다. 이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다른 제3자가 또 나타나서 이 여성과 공모관계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보도된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후에 다시 또 7천만 원을 요구하자 손 선수가 이때서야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선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겁니다. 손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초반에 매니저라든가 소속사라든가 이런 단계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선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전형적인 유명인에 대한 범죄 피해 구조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순서를 밟고 있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 선수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초반에 이 여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빨리 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공갈사범은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범죄가 아주 중하고 재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유명인은 어떤 면에서 사실은 취약하거든요. 그 유명세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이 나의 핸디캡,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범죄 피해에 자꾸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손 선수의 경우에도 여성에게 한번 피해를 당했는데 그 후에 또 반복되는 피해 구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들은 보면 어떨까요? 공모관계, 계획적인 범행이냐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이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모의를 했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얼마나 개입이 되었고 이 범죄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느냐, 이런 점들이 이 사람들의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손 선수는 아마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합의를 하고 용서를 하기에는 너무 재질이 나쁜 사람들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 연예인, 유명인 이런 선수들의 사건에서는 사실 초반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특히 선수, 유명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공갈 피해, 연예인, 유명인에 대한 공갈 범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